다스 관련 의혹인데요. 자,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일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. 관련 녹취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그 시연이가 이상한 식으로 내놓으셨더니 난 모른다, 동행이 안 되게 된 거야. 네, 자,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. 시영 씨가 다스 이상은 회장한테 도곡동 땅 판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? 그리고 그 돈은 영감님이 가지고 오라 했다 이런 내용도 녹음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. 네.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도곡동 땅과 다스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그 도곡동 땅이 원래 그 등기부등본에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하고 고 김재정 처남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. 네. 이것을 포스코에 매각을 하게 되면서 매각 대금이 263억이었습니다. 그 대금 중에 일부 금액 140억 정도 되는 금액이 다스로 투자되게 되죠. 그러니까 실제로 도곡동 땅의 주인만이 이 자금을 그 다스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인데 네. 형식상으로는 이상은 씨가 그 다스의 땅 주인이었고 땅 매각 대금을 받았고 그 대금이 다스로 흘려갔고 다스는 그거를 다시 BBK에 투자했고 BBK에서 다시 투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다스로 넘어갔고 이런 네. 관계가 있는데요. 네.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만이 다스의 돈을 투자해서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생각하시면 도곡동 땅의 주인이 다스의 실제 경영주, 실제 주주권자가 되는 겁니다. 이런 연관관계 때문에 이 돈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을 가져오라고 한 그 영감이 실제 도곡동 땅의 주인이거나 다스의 실질적인 주주, 실질적인 경영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에 그럼 이시영 씨,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이 영감님이 가져오라고 했다라고 했다는 부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주식으로서 이 다스를 소유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네.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도곡동 땅이 지금 뭐 BBK 실소유주 의혹을 밝히는 이제 가장 첫 번째 단초가 이제 되는 건데요. 이 도곡동 땅을 놓고는 지난번 정호영 특검에서는 이 땅의 주인이 이상은 씨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죠. 네, 그때는 그렇게 내렸습니다. 그 정호영 그 특검은 3천만 원을 매달 그 이상은 회장에게 현금으로 전달되었다 이런 정도로 보면은 네. 이것은 이상은 씨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반대되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그 정호영 특검의 수사 자체가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그 대목으로 봐야 되겠죠. 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그 장소도 정식 공간이라기보다는 식당에서 그 곰탕집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곰탕 조사다. 그래서 하나의 면죄부를 준 것에 그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다스 관련된 직원에 의해서 구체적인 그 진술들이 나오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800개에 해당되는 녹취 파일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감이라고 하는 분, 그러니까 그 이시영 씨에게 영감이라고 한다 보면 상당 부분 고령자여야 되고 무엇인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있겠느냐? 그러면 MB밖에 이제 없는 것은 아니냐? 그래서 이런 등등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차명으로만 이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매몰돼서 실질적인 소유자는 밝히지 못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. 그리고 네. 이것이 구체적인 문건까지도 특정 장소에 예를 들면 영포 빌딩의 비밀 창고라고 불리는 곳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. 네. 뭐 이런 것에 그 관련돼서 그 검찰이 지하 창고 2층 창고를 네.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이런 점 등으로 봐서는 전반적인 이 정황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형국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죠. 네.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핵심 인물이 검찰에 또 소환됐죠. 그렇습니다. 청계재단 사무국장이기도 하고요. 다스의 자금을 관리하던 이 씨가 소환이 되어 있습니다. 검찰에서는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는 현재 명확하게 밝혀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네. 이 다스의 자금을 관리하던 실질적인 자금 관리인이라고 한다면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진술로서 확인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고 있고요. 네. 네. 특히 이렇게 소환 조사를 강도 높게 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영포 빌딩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발견된 문건 중에는 이 BBK라든가 다스 관련된
문건을 청와대 발로 작성했다는 문서, 아직은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추정이 그렇게 되고 있는 문서들이 발견됨으로써 그럼 다스나 BBK는 사실 사기업인데, 예. 민간 사기업인데 그 MB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 로 추정되는 문건들이 다수 작성됐다고 한다면 공권력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, 이 부분은 또 직권남용 혐의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나갈 예정으로 보입니다. 네. 네.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계속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금 의혹들을 지금 갖고 있고, 이게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말이죠.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시기와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이 뭐 직접 밝힌 게 아니라 이제 검찰에서 나온 얘기가 이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이후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네, 그거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. 물론 이게 표면적인 그 이유 자체는 그 평창 그 올림픽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유치에 많은 공헌을 했는데, 그 평화 올림픽을 지향하는데 소위 이제 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실에 있다. 이 자체가 그 국제적인 그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반도에 네. 상당 부분 국격이라는 차원에서 부담이 되는 이런 측면 하나 그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수사의 갈래 자체가 하나가 아니고,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눈 다스뿐만이 아니고, 예를 들면 특활비에 관한 지금 그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고, 예. 또 한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인 사찰에 관한 최종 지시자가 누구냐, 이런 수사도 현재 계속 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수사에 있어서 구체적인 스모킹 건을 확보하고 나서 예. 한 번에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좀 소요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네. 더군다나 그 등장 인물도 지금 그 한 사람이 아니고, 예를 들면 10여 명 이상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의 그 개요라든가 그 법적인 그 정리, 네. 이런 것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뭐 이런 그 두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일단은 평창 올림픽 이후로 소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, 예. 근데 또 제일 그 관심 사항은 만약에 평창 올림픽에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이 초대가 되었을 때 과연 그 평창에 또 등장을 하겠느냐, 또 등장했을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또 띌 것인지, 예.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관심 대상이 아닌가 보입니다. 예. 네, 이 전 대통령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그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세웠는데 앞으로 좀 법률적인 어떤 반격도 준비를 하겠죠. 당연히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, 근데 네. 법률적으로 하기에는 측근들도 지금 관련된 부분들이 그 국정원 특활비에 관련해서 구속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. 예. 그래서 법률적인 대응은 대응이지만 정치적으로 어떻게 반격의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지도 뭐 관심이 되고 있는데, 그때 정치보복에 대한 성명 이후에는 추가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. 네. 아마도 이 정치보복의 프레임이 여론이 좋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입장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,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또 측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진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예. 네. 뭐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녹취록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MB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, 그 부분은 어떻게 현재로서는 생각하세요?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단언하기 어렵고요. 이런 녹음 같은 녹취록 같은 거는 그 법정에서 그 현출해서 검증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요. 예. 네. 그 다음에 진술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증언한 것이 맞는지, 녹취록이 위조가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맞고 이 통화 내용의 주체가 나하고 위조되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있으면 증거 능력이 부여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직접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고, 다만 직접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황적 증거, 간접 네. 증거로 또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. 현재 이 녹취록의 진위 여부, 그리고 우리가 전체를 듣지 않고 일부만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전체를 다 듣고 전체가 위조됐는지 편집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한 이후에는 실제로 그 진실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화는 진실성에 가까운 대화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다 들어보고 관련자들의 예. 얘기를 지금 다 취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예,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도곡동 땅과 관련한 수사 진행 상황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자,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